하루 한 숟갈 들기름만 잘 챙기셔도 약 먹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름을 그냥 나물 무칠 때 쓰는 고소한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진료를 40년 넘게 해온 의사 정기만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어르신을 만나 뵙지만 요즘 따라 더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들기름 꼭 챙겨 드세요 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양평에서 올라오신 73세 김연희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자꾸 쑤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요즘은 머리도 자주 멍해지고 신문 글자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골에 사는 언니가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 한 숟갈씩 먹어보라고 하길래 반신반의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몸이 덜 붓고 무릎도 덜 아프고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이게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 성분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기름은 금방 상하니까 위험하다. 기름은 살찌는 거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드시지 않거나 나물 무칠 때만 소량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들기름이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하루에도 몇 알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름 하나만 잘 바꿔도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뇌,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세 가지 이유 쉽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들기름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심장병이나 중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해요. 둘째,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들기름에는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숟갈 드시면 뇌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셋째,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나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죠. 들기름은 몸속 염증을 줄여줘서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들기름이 그냥 음식 맛내는 기름이 아니라 몸속을 정리해주는 자연 약재 같은 기름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게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들기름이 왜 좋은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5가지 효능, 그리고 실생활에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고 챙기시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기름이 왜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기름인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기름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올리브 오일만 찾을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텔레비전에선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데 그럼 들기름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이 질문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올리브 오일도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60세 넘으신 분들한테 더 맞는 건 들기름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이라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몸에 좋지요. 그런데 이 오메가9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에요. 다시 말해, 꼭 기름으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몸에서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이게 들기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참기름은 어떨까요? 참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성분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기름은 조심해서 소량만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더 쉽게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긴 한데 들기름만큼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고요. 참기름은 맛은 좋지만 많이 쓰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진짜 몸이 필요로 하는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뇌에 쌓인 노폐물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요. 이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들기름이 그걸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씨유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건 외국 기름이라 체질에 따라 좀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에 비해 들기름은 우리 땅에서 나고 우리 체질에도 잘 맞기 때문에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혈관 질환이 많고 뇌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큰 시대엔 무조건 좋은 거 하나 챙기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들기름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이죠. 맛이 고소해서 좋은 기름이 아니고 몸이 편안해지고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기름,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는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입맛이 아니라 건강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들기름이 왜 특별한 기름인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기름이 몸에 주는 5가지 효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혈관, 뇌, 관절, 면역력, 피부까지 하나하나 들으시다 보면 왜 이 기름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지 아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왜 혈관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느냐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결국 혈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별다른 병은 없는데 자꾸 몸이 무겁다, 손발이 차다, 눈앞이 뿌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저는 항상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같이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높아지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이죠. 혈관이 막힌다는 건 피가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뛰게 되고 뇌는 피가 부족해 멍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손발은 저리고 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들기름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속에는 알파리놀렌산, 다시 말해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마치 혈관을 청소해주는 솔처럼 작용합니다. 피 속에 떠다니는 나쁜 기름 찌꺼기, 즉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속 염증도 줄여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질환들, 특히 심장병이나 중풍 같은 건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서 터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럴 때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그 염증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고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의 한 남성 환자분도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들기름을 한 숟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단에서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랑 함께 섭취하도록 조언드렸죠. 2달쯤 뒤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혈압이 놀랄 만큼 안정돼 있었고 본인도 훨씬 덜 피곤하고 무릎까지 덜 아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기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혈관을 맑게 해주는 음식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꼭 들기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심장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자주 느껴지는 분,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께 특히 들기름은 음식이지만 제대로 드시면 약처럼 몸을 지켜주는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뇌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최근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테니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맑아진다. 이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요즘처럼 절실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뭐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물건도 자꾸 깜빡하고요. 이게 혹시 치매 시작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 뇌도 혈관처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참 특별한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피가 돌 때 공급되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써버릴 정도로 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예요. 그런데 피가 탁하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억력도 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무엇보다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럴 때 들기름이 뇌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건 바로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해야 뇌세포가 잘 연결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 ALA은 몸 안에서 DHA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DHA는 바로 뇌세포의 핵심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벽돌과 시멘트를 보충해주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 청소를 도와주는 데에도 오메가3가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자기 전에 들기름 한 숟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뇌에 좋은 영양을 넣어주면 그날 쌓인 피로와 노폐물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듯 정리되는 거죠.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자기 전 들기름 한 숟갈을 3주 정도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머리가 맑다, 전날 일이 더 또렷하게 기억난다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물론 기름 한 숟갈이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습관 하나가 뇌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3 영양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간혹 속이 메스꺼리거나 트림이 올라오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챙겨 먹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반면에 들기름은 음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나물이나 밥, 죽, 샐러드에 자연스럽게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산 들깨로 만든 신선한 기름은 체질에 잘 맞고 흡수도 좋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지키는 기름,
그냥 약보다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찾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능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무릎 어떠세요? 계단 오르실 땐 괜찮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숨부터 쉬시죠. 무릎이 욱신욱신 아파서 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진이 다 빠져요. 어깨가 굳어서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젓가락질도 불편해요. 이렇게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약만 드리기보다는 꼭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기름 섭취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점점 얇아지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시큰거리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런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들기름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결국 염증이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들기름은 그런 염증을 서서히 가라앉혀 주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삐걱 소리가 났는데 요즘엔 덜 끼끗거리더라고요. 특히 소염제만 계속 드시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먹을 경우 위장을 상하게 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들기름은 음식으로 섭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염증을 다스리는 기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안전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한 숟갈 또는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갈씩 드셔보세요. 가능하다면 나물이나 밥에 섞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무릎 주사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하신 분들에겐 꼭 들기름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 바꾸기가 아니라 몸속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바꾸는 생활 습관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관절뿐 아니라 근육 사이의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움직일 때 느껴지는 묵직함이나 불편함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들기름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나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해요. 하루 한 숟갈에서 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기름이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관절에 기름칠하듯 작용해서 관절이 잘 움직이고 통증이 덜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효능을 들으셨죠? 혈관을 깨끗하게, 뇌를 맑게, 관절을 부드럽게. 들기름 하나만 잘 챙겨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느껴지시죠? 자, 이제 네 번째 효능입니다.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즉, 우리 몸의 병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주는 작용입니다. 요즘 들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이 가요.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만 피곤해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입안도 자주 헐고요. 염증이 잘 안 낫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재발해요. 이럴 때 저는 단순히 약만 드리지 않습니다. 꼭 함께 짚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 내 몸 안에서 생긴 잘못된 세포를 스스로 정리하는 힘, 그리고 염증을 회복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면역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떨어진 면역력을 그냥 두면 병이 쌓인다는 거고,
식생활을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들기름 한 숟갈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오메가3가 많다는 장점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은 몸속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진정시켜주면서 약해져 있는 면역세포는 다시 활력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 체력이 확 떨어진 분, 만성피로, 잦은 감기,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 피부 트러블이나 구내염, 입안 헌대가 잘 생기는 분,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좀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히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피부 방어막인데 들기름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 중 피부가 푸석하지 않고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도 종종 듣게 됩니다. 게다가 노인성 염증, 즉 특별한 원인 없이 몸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하는 묵은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도 들기름이 조용히 제 몫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 몸은 계속해서 싸우고 회복하고 있거든요. 들기름은 그런 몸을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은 약으로만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알아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면역 관리예요. 들기름은 지금 당장 큰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감기가 덜 걸리고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조용히 그 힘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5번째 효능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지? 예전엔 피부에 윤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생기도 없고 주름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피부 좀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피부는 바꾸려는 만큼 반응해 줍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겉에 뭘 바르느냐보다 속에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들기름은 피부 건강에 아주 탁월한 기름입니다. 우선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에 있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기름 속에는 비타민 A,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레티놀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레티놀은 피부 재생, 주름 개선, 잡티 완화에 효과가 있어 화장품 회사들이 앞다퉈서 넣는 성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피부에 직접 바르면 자극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들기름은 먹는 방법을 통해 부드럽게 몸속에서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피부 건강을 도와줍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얼굴에 윤기가 좀 도신다고. 기초 화장품 바꿨냐고요? 근데 저 아무것도 안 바꿨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니 들기름을 먹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부는요,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기름 한 숟갈이 아니라 그날 피부에 생기 한 방울을 넣는 셈이죠. 또 하나, 들기름은 바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실 때는 기름을 아주 소량만 덜어 손등이나 팔꿈치처럼 건조한 부위에 살짝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보습 효과는 물론이고 각질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단 얼굴에 바르실 경우에는 순도 높은 국산 들기름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 속부터 윤기를 되살려주고 세포막을 탄탄하게 만들어 건조함, 주름, 푸석함을 완화해주고 비타민 A 성분이 자연스러운 재생작용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바르는 활용까지 병행하면 나이 들어도 생기 있고 화장 안 해도 건강한 얼굴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나이보다 그 사람의 습관을 더 잘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들기름 한 숟갈, 그게 피부를 살리고 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이 몸에 주는 5가지 주요 효능을 살펴보셨습니다. 혈관, 뇌, 관절, 면역, 피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들기름에는 이 외에도 우리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작지만 강력한 효능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 많으시죠? 밤에 누워도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소화는 됐는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바쁘고 불안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는 단순히 수면제나 안정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생활에서 바꿔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함께 소개해드리죠. 그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을 저녁에 한 숟갈 먹는 습관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작용 외에도 우리의 기분과 관련된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나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저하와도 연결돼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자주 예민해지는 경우가 늘어나죠. 이럴 때 들기름처럼 몸 안에서 천천히 작용하는 식품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들기름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노화 물질과 싸우고 있어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키우며 피부 노화뿐 아니라 암이나 각종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들기름 속에 리그난, 비타민 E, 그리고 고소한 맛을 내는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기름을 섭취한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하루가 덜 힘들고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몸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는 분이시구나. 들기름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띄게 확 변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졌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 기름이 단순히 남을 묻힐 때 쓰는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60세 이후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더는 낯설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들기름은 약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숟갈, 많아도 2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고 기름이니까 칼로리도 있으니까요.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갈 또는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드시면 혈관이 깨어날 때 도와주는 효과,
밤에 드시면 뇌와 관절이 회복할 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먹거나 밥이나 죽, 나물,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관법입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햇빛, 열에 약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두시면 쉽게 산패, 그러니까 기름이 변질돼서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만 꼭 기억해 주세요. 뚜껑은 꼭 닫고 빛이 통하지 않는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개봉 후 36개월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집에 들깨가루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루로 미리 많이 갈아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바로 갈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이든 들깨가루든 산소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영양 성분이 줄어들고 몸에 해로운 산패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은 볶는 향은 좋지만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가열보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 참기름은 음식의 향을 낼 때 소량 사용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들기름으로 요리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은 가급적이면 노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볶거나 튀기는 용도보다는 차갑게 드시는 게 효과를 더 오래 지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 위에 마지막에 한 숟갈 구운 고구마에 찍어 먹기, 삶은 감자나 단호박 위에 살짝 뿌리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만 챙기셔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효과를 못 본다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 또는 저녁 식후에 드세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필수. 산패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참기름과 혼동하지 마시고 볶거나 끓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두 번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계절 따라 쭉 이어가 보세요. 몸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은 얼굴빛이,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들깨, 그 안에도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기름이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이라면 들깨 자체는 기름뿐 아니라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까지 포함된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름으로는 들기름, 가루나 통으로는 들깨,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넣기, 고구마 찐 것 위에 들깨가루 살짝 뿌리기, 시래기나 나물무침에 들기름 들깨가루 조합, 죽에 넣어서 고소함도 살리고 영양도 챙기기. 이런 식으로 일상 식사에 들깨를 섞어 드시면 식감은 더 부드럽고 포만감은 오래가고 영양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치아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들깨를 통째로 드시기보다 가루나 페이스트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들깨가루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갈아 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들기름이든 들깨든 그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조금씩 쌓이는 습관입니다. 기름 하나, 소금 하나, 밥 한 숟갈까지. 그게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고 그 몸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들기름이라는 한 숟갈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기억력을 지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생활 속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한번 들기름부터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은빛지의 채널은 이처럼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쉽고 실천 가능한 생활 건강 정보를 시니어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한 숟갈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은빛지에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